여러분 안녕하세요, 진리입니다. 제가 EBS 다큐 채널에서 인구 대기획 초저출생이라는 다큐를 봤는데요. 그 썸네일이 이런 거였어요. 2030은 이미 마음먹었다. 자취방에 큰돈 쓰는 이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미래를 잘 생각을 하지 않고 오늘만 바라보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 뭐 이런 내용의 다큐겠죠. 출산율이 문제다. 뭐 요즘 세대 이기주의가 문제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다큐를 보고 또 제가 평소에 하고 있었던 생각들을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많은 전문가들이 나와서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소셜 빅데이터 연구소의 소장님이 말씀해주신 문장이 전 되게 인상적이었거든요. 그게 뭐냐면 세대의 문제가 아니라 시대의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저는 이 문장에 많은 것이 함축되어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가 부모 세대, 자녀 세대, 기성세대, 신세대 요즘 애들 이런 식으로 세대를 구분을 하고 있지만 사실 요즘 세대가 이런 행태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9세대가 물려준 생각들이 기저에 깔려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요즘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나 문제가 어느 한쪽에 책임이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요즘 세대가 일으키고 있는 문제로 보이는 문제는 사실 예전 세대에서 일어났던 문제들을 해결하면서 그 과정에서 생긴 역효과 같은 것일 수도 있는 거죠. 생각을 해보면 우리 생각의 많은 부분들이 부모님의 가르침으로부터 왔어요.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학창 시절에 공부를 딱히 못했어.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사는 것 같아. 그러니까 너는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해. 이런 식의 가르침을 준다는 거예요. 꼭 성공이 아니더라도 결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겠죠. 요즘 세대들이 결혼을 선택이라고 생각을 하고 비혼을 선언하기까지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얘기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부모님이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네가 능력이 있고 혼자서도 행복할 수 있다면 결혼과 출산은 필수가 아닌 선택이다. 다큐에서 10명의 20대, 30대들한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어디에서 제일 격차를 느끼나요? 1번이 고졸, 대졸 여부, 그리고 2번이 지방대, 인서울대, 그리고 3번이 부모 재력, 4번이 부모 학력이거든요. 그 다큐에 나온 20대, 30대들 10명 중에 9명이 부모 재력이라고 답변을 합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성공을 거둔 부모님들은 자식에게 내가 지금까지 성공을 한 방법과 더 신경을 썼어야 했는데 미처 챙기지 못한 것들을 아마 알려줄 것이고, 성공을 하지 못한 부모는 내가 성공을 하지 못한 원인이 무엇이었는지 그 본질을 꿰뚫을 수 없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자식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것도 다르다는 거죠. 그리고 자녀들도 아마 목격을 했겠죠. 주변을 둘러보면서 확률적으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가난은 되물림 되는구나. 돈이 없어서 내 아이가 원하는 것을 다 해줄 수 없을 바에는 안 낳는 게 맞겠다. 그러니까 좀 더 개인주의적으로, 이기적으로 살아도 된다고 배운 거죠. 제가 아동가족학과 친구들한테 들었던 얘기 중에 인상적인 게 몇 가지 있었는데, 국내에서 권위 있는 아동가족학 교수님께서 출산율을 높이려면 부모가 되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를 알려줘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경제적 지원이나 정책도 중요하지만 그걸 넘어서는 효용,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본능적으로 가장 기쁜 그 순간에 대해서 잘 알려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게 본질을 꿰뚫는 말이라고는 생각을 했지만 현실적이진 않아요. 왜냐하면 세상 많은 것들이 간접 경험이 되고 또 직접 경험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데 부모가 된다는 건 정말 쉽지 않잖아요. 우리가 간접 경험을 할 수 있는 건 TV나 방송에 나오는 모습 또는 SNS에 나오는 모습이 다인데 그런 곳들에서는 항상 자극적인 것만 보여주잖아요. 제가 최근에 본 기사 중에 우은영의 금쪽 상담소가 출산과 육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낳게 한다 라는 내용이 있었는데요. 억지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저는 일부 맞는 말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아기를 낳았는데 저런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지? 나 자신 없어.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물론 프로그램의 기획 의도는 그런 게 전혀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를 잘 키우는 법을 알려주고 만약 조금 잘못된 게 있더라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개선할 수 있다. 그런 게 의도였겠지만 보는 시청자들이 감정적으로 느끼는 것은 저렇게 내가 육아를 힘들게 하게 되면 어떡하지? 부모의 잘못으로, 나의 잘못으로 내 아이가 저렇게 되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의 회피 성향을 자극하게 되는 것 같아요. 요즘 부모나 부부의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채널이 정말 몇 안 되는 것 같거든요. 이 스윗한 이야기들은 자극적이지 않아서 미디어에 노출도 잘 안 됩니다. 없는 갈등을 억지로 만들어서 연출했다라는 논란이 일기도 하잖아요. 그러니 더더욱 스윗한 가족이 TV에 나올 일은 없는 거죠. 뭔가 문제가 있는 부부, 고민이 있는 부모,
이런 모습들만 우리가 자주 목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스윗한 가족이 TV에 뭐하러 나오겠어요. 우린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굳이 미디어에 노출돼서 악플을 받을 이유가 뭐가 있나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 부정적인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고 학습을 하게 되죠. 저럴 바엔 애를 안 낳아야지. 저럴 바엔 결혼을 안 해야지. 뭔가 돈이 안 되나? 사람들이 잘 안 보나? 그럴 수도 있긴 한데 저도 이런저런 콘텐츠들을 재미로 소비하지만 그 재미 뒤에 숨겨진 메시지를 우리는 읽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너머에 있는 문제들을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저에 시대의 흐름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요즘 애들은 결혼도 안 하고 출산도 안 하고 문제야! 이렇게 얘기를 하기 전에 시대의 흐름 안에서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출산이랑 결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결혼은 해도 맞아, 물을 수 있잖아요. 근데 출산은 물을 수가 없으니까 안 돼, 모르겠어요. 너무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여러분의 생각도 궁금합니다.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도 여러분들과 같이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 내용들을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